중전 박씨의 침전에서 두개골이 나타난 섬뜩한 이유? 팔척귀는 이미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궁궐은 어둠에 잠겼다. 영인 대군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조선의 심장, 그 중심에서 대비는 불안에 떨고 최원우 대감은 침묵 속에 판을 설계한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궁 밖의 음모에 쏠린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비밀이 황후의 침소에서 드러난다. 황후의 방, 그 신성한 공간 한구석에 놓인 해골. 그 위에 얹힌 기묘한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린다. 이 해골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팔척귀. 저주받은 악령을 불러낸 금단의 재물이다.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 답은 법사 풍산의 그림자, 그리고 그의 충복인 맹인 제자와 황후의 침소를 드나드는 수상한 궁녀에게 있다. 그는 판을 뒤흔들지 않고 오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대비의 욕심과 팔척귀의 광기가 판을 망쳐놓았다. 영인 대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비가 풀어놓은 악령의 폭주였다. 풍사는 이를 알았다. 그는 대비의 실수를 바로잡고 궁궐을 더 큰 혼란에서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 그의 손발이 되어줄 자가 필요했다. 바로 그의 충복, 맹인 법사였다. 이 맹인은 풍산의 명령이라면 귀신의 심연마저 뛰어들 자였다. 그리고 그를 도운 이는 다름 아닌 황후의 침소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궁녀, 은밀한 공모자였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죽이는 깊은 어둠 속에서 눈먼 마법사의 부하가 궁녀의 인도를 받아 왕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해골은 오래전 최초의 8발 악마가 봉인되었던 저주받은 무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해골의 이마에는 피에서 뽑은 붉은 부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부적은 팔척귀를 깨우고 그 힘을 특정한 대상에게로 이끄는 금단의 주문이었다. 맹인은 떨리는 손으로 해골을 황후의 침소 한 구석, 보지 않을 어두운 틈에 숨겼다. 궁녀는 숨을 죽이며 망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스쳤지만 풍산의 이름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은 묻혔다. 이것이 조선을 구할 유일한 길이다. 맹인은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저주를 불러왔다. 왜 하필 황후의 방이었을까? 황후, 그녀는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였다. 대비는 영인 대군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팔척귀를 풀었고 그 악령은 통제를 벗어나 왕자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팔척귀는 멈추지 않았다. 그 힘은 이제 황후를 노리고 있었다. 황후는 왕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대비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풍사는 이를 알았다. 그는 대비의 실수를 덮기 위해 그리고 팔척귀의 광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황후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 해골과 부적은 팔척귀를 황후에게로 유인하는 덫이었다. 황후가 악령의 소나귀에 떨어지면 대비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고 풍사는 다시 중립의 그림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나 위험했다. 팔척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모든 것은 최원우 대감의 눈 아래서 벌어졌다. 그는 침묵했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풍산이 맹인과 궁녀를 움직여 해골을 숨긴 그 순간 최원우 대감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대비의 욕심, 풍산의 중립, 황후의 무고함을 모두 이용해 자신의 판을 완성하려 했다. 해골은 단순한 저주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원우 대감이 궁궐의 모든 세력을 한데 모아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한 촉매였다. 황후의 방에 해골이 놓인 순간 조선은 새로운 전쟁의 문턱에 섰다. 팔척귀는 깨어났고 그 이빨은 황후를 향했지만 진정한 목표는 따로 있었다. 최원우 대감은 알고 있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공포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해골은 누구의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유물일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을까? 맹인 법사는 해골을 놓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의 말은 바람 속에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궁궐의 벽을 뚫고 퍼져나갔다. 황후는 아직 해골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미 악몽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너를 데리러 왔다. 팔척귀는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원우 대감의 차가운 미소가 있다. 황후의 침소는 이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다. 해골은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뿜으며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친다. 황후는 마침내 해골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이 뼈에 닿는 순간 궁궐은 거대한 비명으로 갈라진다. 팔척귀가 깨어났다. 그 검은 그림자는 황후를 삼키려 덮쳐오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불꽃이 타오른다. 누가 감히 이 궁을 더럽혔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린다. 황후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 수호자, 왕의 숨겨진 칼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최원우 대감이 들어선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있고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롭다. 그는 모든 것을 조종했다. 풍산의 중립, 대비의 탐욕, 맹인 법사의 맹목적 충성, 궁녀의 비겁한 배신, 그리고 황후의 분노까지. 해골은 단순한 저주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모든 세력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를 찢게 만드는 최후의 함정이었다. 왕자는 이제 의미 없다. 최원우가 낮게 읊조린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조선의 뼈와 영혼이다. 그의 말은 궁궐의 벽을 뚫고 메아리치며 공기를 피로 물들인다. 풍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 선택은 저주를 키웠다. 맹인 법사는 스승을 따라 팔척귀의 심연으로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궁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해골의 속삭임이 그녀를 붙잡았다. 너는 이미 내 것이다. 팔척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대비는 자신의 욕심이 낳은 불길에 휩싸여 죄로 변했다. 왕은 침묵 속에서 무너졌고 그의 왕자는 텅 비었다. 그러나 이 모든 파멸의 중심에 최원우 대감이 서 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지 않는다. 그의 손에는 조선의 운명이 쥐어져 있다. 황후는 최후의 싸움을 준비한다. 그녀는 팔척귀와 맞서며 해골을 손으로 부숴버린다.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궁궐을 뒤흔들고 부적은 검은 연기로 화한다. 팔척귀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황후의 손은 피로 젖었고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승리자는 아니었다. 최원우 대감은 그 순간 그녀 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그림자는 궁궐을 떠났지만 그의 의지는 조선 전역에 스며들었다. 그는 왕자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했다. 조선은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퍼진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황후는 무너진 궁궐의 잔해 속에서 홀로 서 있다. 그녀의 앞에는 부서진 해골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그녀의 뒤에는 피로 물든 하늘이 펼쳐진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바람은 대답 대신 차가운 한기를 몰고 온다. 최원우 대감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조선을 구원하려는 자인가? 아니면 더 큰 파멸을 설계하는 자인가? 그의 그림자는 이미 지방 곳곳에서 속삭이고 있다. 새로운 왕족의 이름이 떠오르고 잊혀진 서자들이 다시 빛을 본다. 조선은 아직 숨을 쉬지만 그 숨결은 피와 재의 냄새로 뒤덮였다. 마지막 순간 황후는 손에 쥔 부서진 뼈 조각을 내려다본다. 그 안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린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친다. 팔척귀는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최원우 대감의 손에 의해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궐은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싹튼다. 조선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땅은 피를 머금는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까?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